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총론 저자 김직은. 오늘은 제5장 보안 및 방첩활동 제2절 보안활동의 마지막 부분인 정보통신보안과 보안 축정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화총론 페이지 188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보안의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처리, 저장, 전송되는 정보를 도청,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암호 장비와 보안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정보의 유출, 변조, 파괴를 예방하고 보안 체계에 대한 침투를 차단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신보안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중에서 통신보안은 유무선 통신 과정에서 도청, 감청, 방해로부터 통신 내용을 보호하는 활동인데 암호화, 주파수 변경, 보안 장비 사용 등을 통해서 안전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또한 보안 교육과 비밀 통신 장비 활용을 통해서 보안 수칙을 생활화하기도 하죠. 이 송신보안은 특히 송신 경로가 노출되어서 공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유선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등 외부 접근과 훼손을 어렵게 해서 송신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망 보안입니다. 이 전산망 보안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활동으로서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 등 PC와 소프트웨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위협을 방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방화벽, 백신, 암호화 메일, 데이터베이스 보안, VPN, 백업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전산망을 보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정보통신 보안 중에서 컴퓨터 보안입니다. 이 컴퓨터 보안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보호하는 활동으로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트워크 침입, 서비스 거부, 불법 정보 탈취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해킹, 크래킹을 통해서 정보 탈취나 시스템 파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디지털 워터마킹 등 보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보안은 자재보안도 있는데요. 자재보안은 암호자재와 암호장비가 생산, 운반, 사용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이 암호자재는 통신 내용을 환자표나 난수, 암호 논리에 의해서 비밀화하는 자료이며 국가정보원이 제작 관리하고 필요시 기관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 등급과 목적에 따라서 2급 이하는 암호자재, 3급 이하는 음호자재, 기타 군사문건은 약호자재로 구분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반납,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보안에는 이제 암호보안인데요. 암호보안은 통신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비밀을 보호하는 활동인데 저게 암호를 해독하는 암호 분석이 또 함께 이루어지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이 각각 암호 장비를 사용했고 연합국은 매직, 울트라 등 작전으로 이것을 해독했습니다. 또한 군용법에서는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암호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방식별로 도청 가능성과 취약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방식에 적합한 보안 대책이 이제 필요한데요. 유선 전화는 선로 접근을 통한 도청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 장비 사용이 요구가 되고 무선 전화는 어디서나 감청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 사용과 비밀 통화 제한 또 보안 교육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텔렉스와 팩시밀리는 국제 통신에서도 도청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밀 내용은 암호화하거나 공적인 기관망을 활용해야 되고 데이터 통신은 이제 대량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안 장비를 설치하거나 암호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전송 선로 보호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전자파 보안인데 이 전자파 보안은 통신기기나 전자장비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전자파가 외부에서 탐지 분석되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차단 기술이 이제 활용되는데요. 먼저 장비 주변에 전파 차폐 구조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신호 분석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의도적으로 잡음점자파를 발생시켜서 상대의 정보 탐지 장비가 식별 혼란을 겪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의 분류, 보안 활동에서 보안 분류 에서 마지막인 첨단 보안 시스템 보안인데요. 먼저 첨단 문서 보안은 문서의 생성부터 저장까지 전 과정에서 접근을 통제하고 이력을 기록해서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승인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하고 문서 접근, 복사, 인쇄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가능하고 모든 행위를 기록하게 되죠. 또한 외부 저장 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중앙 서버에서만 저장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 보안 활동으로서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입, 해킹, 바이러스, 통신 내용 유출을 실시간 감시 통제해서 보호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방화벽과 VPN을 통해서 외부 침입을 차단하고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이상 행위를 탐지하고 있죠. 또한 백신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메신저, 이메일, 웹 사용, 전화, 팩스 등의 모든 통신 행위를 키워드 모니터링과 기록 저장을 통해서 사후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결국 이 정보통신 보안은 정보 흐름 전체를 감시 기록해서 비인가자의 접근과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체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첨단 보안 시설 보안인데요. 이 첨단 시설 보안 기술은 출입, 장비, 감시, 촬영을 통합 관리해서 물리적인 공간의 보안을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생체 인식과 RFID로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에도 태그를 부착해서 이동을 추적합니다. CCTV, 적외선, 센서, 경보 장치로 침입을 감시하고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반입,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시설 보안의 핵심은 사람과 장비의 접근을 통제하고 이상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는 물리적인 보안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안 취약성에 대한 보안 조사인데요. 이 보안 조사에는 이제 시설 보안에서 잠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가 중요 시설과 장비를 파괴, 태업, 비밀 누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점검 활동을 말합니다. 국정원장이 직권을 갖고 있고 또 요청에 따라서 전기시설, 교통시설, 군수산업 등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안 수준을 측정합니다. 보안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기, 지정, 특별 측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같은 보호대책은 이제 국정원과 감독기관, 현장 감독기관, 관리기관 순으로 이제 구체화해서 시행하고 있죠. 또한 보안사고, 즉 비밀 누설이나 시설 파괴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전말 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감사는 이제 인원, 문서, 시설, 통신 등 보안 관리 전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이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비밀의 분실 등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국가정보원이 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방부는 이제 보안감사를 방첩사에 위임해서 국방부 자체의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제3절 방첩 활동에 대해서 195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